네,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다크한 초콜릿 같은 남자입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베프의 촉 시간이죠. 베프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아니, 황당하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사, 어제 나온 기사 제가 봤는데 예능인보다 웃기는 아웃사이더, 제아의 고수. 근데 우리 여기 오셔갖고 예능인보다 웃긴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항상 근엄하게. 지금도 표정을 봐주세요. 얼마나 근엄합니까? 예능인보다 웃기는 아웃사이더? 네, 아웃사이더는 좀 그럴듯한데 예능인보다 웃기지 않잖아요. 웃길 때는 웃기죠. 아, 진짜? 근데 여기는 사건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나랑 한번 예능으로 나가볼까요? 잘 이끌어 주십시오. 대답을 되게 시원찮게 하시네. 아웃사이더라는 거에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아웃사이더가 한국 좋아요? 사회의 경찰 출신들 아니면 뭐 그걸 다뤘던 사람들이 주로 뭐 대놓고 얘기하죠. 네, 솔직히 말해 그냥. 네. 경찰을 빨아주고 검찰을 빨아주는 표현이 너무 속대가 죄송합니다만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뭐 눈밖에 날 수도 있지만은 아웃사이더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사회에 일종의 그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주고 흔히 말하는 무고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사회. 이렇게 근엄하게만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야 뭐 아웃사이더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러니까 배상훈 프로파일러랑 방송한 지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된 게 5년 정도 방송에서. 근데 제가 프로파일러를 배상훈 프로파일러님만 본 게 아니라 많은 프로파일러를 봤어요. 표창원 뭐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심리학 베이스가 있으니까 제가 심리학만 15년 했어요. 저는 정말 심리학 전문가라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자신하고. 왜냐하면 심리학을 잘했거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프로파일러들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잘 판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스로 갖고 있는데 제가 본 수많은 프로파일러 중에서 제일 저는 잘하고 정확하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동안 그런 말을 잘 안 해드렸지만 그래서 전 여기서 말하는 뭐 예능이보다 웃기는 거는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한데 요거는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아까 말한 아웃사이더 제야의 고수 제야의 고수라는 말이 오히려 저는 더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가진 프로파일러로서 한번 가평 계곡살인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은혜 조현수, 게다가 한 명의 공범이 더 추가됐습니다. 뭐 그 사람 이름은 공개는 안 해서 A씨라고만 나오던데. 이 사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사건 자체는 2019년도에 발생한 2월 30일 날. 네. 2월 30일이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상반기가 지나가는 때입니다. 왜 상반기가 중요했냐면 돌아가신 윤 씨의 그 생명보험에 그 실효가 12시에 끝나기 때문에 8시 40분, 20분쯤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어떤 공모를 통해서 요 시간에 범죄를 저질러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그러네. 왜냐하면 12시간이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가 되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몇백만 원 더니까 네. 경찰도 그것에 주목을 했던 부분이고요. 2019년 6월 30일에 벌어진 윤모 씨의 익사 사고사 변사 사건으로 처리가 처음에 됐다가 유족들이나 이런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서 재수사가 됐고 결국은 2년 넘게 끌고 와서 지금 인천지검이 작년 12월 13일 날 상당히 유력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이 둘을 소환했고 그것을 눈치챈 이 둘이 12월 14일 날 도주한 원래는 3명이 공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계곡에는 7명이 있었습니다. 네. 2명은 빠져나갈 때 다른 데 있었고 그 현장에 있었던 건 5명입니다. 아. 그럼 지금 3명은 나타났죠. 네. 왜냐하면 이은혜, 조연수 돌아가신 분. 지금 이제 공범으로 지금 입건돼서 조사받는데 이 사람은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수배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과 28범이라고 네, 나오죠. 할 필요도 없었고 네. 이 전과 28범은 완전 그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사실은 이은혜도 전과 한 6범 정도 되고 이건 보도에 낸 내용이고요. 이은혜도 전과 6범이나 돼요? 조연수도 대충 한 4범에서 6범 사이고 맞아요. 그럼 이들 3명이 도대체 뭘 해고 다녔느냐? 그러면은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 계곡에 있었던
이 다이빙 명소라고 하는 데 네, 네, 있었던 네. 사건 자체는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산 서부경찰서도 그 부분에 주목을 했지만 증거를 좀 미진하게 찾았는데 결국 인천지검에서 주요한 증거를 찾게 돼서 지금 상황에 이른 거고 도주를 했고 지금 이제 공개 수배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네. 인천에서 주요한 증거를 찾았다는 건 뭐죠? 제가 지금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것이 기소할 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추정해 보건데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공모하게 되면 한 사람의 배신이죠. 그렇죠. 이런 3명이나 뭐 이렇게 되면 꼭 한 명이 예, 예. 역할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이용해 먹을 카드가 많죠. 이제 내가 좀 빨리 내보내 줄 테니까 얘기해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든 그게 뭐 어쨌든 플리바게닝을 했든 뭐해든 뭐 압박을 했거나 뭘 했거나 상당히 그런 것을 눈치채고 14일 날 이제 도망을 간 거죠. 13일 날 그런 부분을 그동안 뭐 30명 넘게 소환을 했으니까 분명히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왜 그러면은 구속 안 했냐 이랬더니 상당히 장기간이었는데 도망 안 가고 잘 살고 있더라. 그래서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제 이게 경찰의 변이었는데 사실은 그 여자분의 행동이 조금 상당히 수상한 게 많기 때문에 좀 경찰이 너무 방심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 부분은 이제 아마 가평경찰서에서 이제 변사 사건에서 사고사 처리를 했는데 같은 관할에 있는, 그러니까 같은 광역 관할에 있는 일산 서부에서 예. 그걸 뒤집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광역 과학수사대가 했고 그러면 이게 사실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엎으려고 하면 앞에 사람이 사실은 잘못했다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찰을 절대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이 잘못됐으면 나중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시뮬레이션 부분도 있었고 근데 분명한 거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에도.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2010년도에 남자친구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석바 인근에서 교통사고 나서 본인은 동승 중이었는데 남자친구만 사망. 남자친구의 보험 수령자로 본인의 이름을 적어놓고 보험금을 탔다는 설이 있고요. 탔는지 안 탔는지. 그럼 지금 내사 중입니다. 경찰이. 예. 그래서 그거는 예. 그 당시 이제 사고사로 그냥 정리됐었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것도 지금 조사를 다시 해보겠다는 조사하고 거죠. 인천지검도 다시 한번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 예. 두 번째로는 2016년도가요. 그 해외에 가서 스노클링 파타야에서 할 스노클링. 때 예. 그러다가 또 남자친구가 또 죽었는데 하필이면 또 남자친구가 보험금을 이 여자분에게 남긴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가족이면 남편이면 당연히 이제 법적 대리인이니까 부인에게 남기는 게 맞는데 남자친구들 결혼도 안 한 사람들끼리 서로 보험을 들고 수령자를 애인으로 둔다? 이건 사실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 사기, 보험 살인 사건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한 팀이 그런 방식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서 그래서 계속 경찰이 의심을 했던 부분인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만약에 누구랑 애인인데 저보고 야 내가 네 보험 생명보험 들 테니까 나를 수령자로 해라 그러면 기분 나빠서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돌아가신 윤 씨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흘러보면은 초기에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식을 그때는 안 했죠. 결혼식 안 했죠. 예. 그 한 6개월 정도 동안에 벌어진 어떤 일이 가스라이팅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 단계가 그 앞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의문이 그렇군요. 여기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같이 놀러 갔던 사람들도 이 사람이 남자친구인 줄 알았지 남편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 좀 특이한 건 특이한데 어쨌든 혼인신고하고 5개월 만에 4개의 보험을 고액으로 많이 들어서 그렇게 연봉이 이분이 한 6천 정도 됐다는데 피해자가 그 정도 드는 사람이 갑자기 4개나 이렇게 생명보험을 든다? 이건 좀 냄새가 나죠. 들고 네. 이분의 신혼살림은 다른 곳 인천이었고 이분 혼자만 윤 씨 혼자만 수원에 있는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자기 신혼집에는 조연수나 다른 사람이 드나들고 거기를 네. 마치 자기의 어떤 아지트처럼 이용하고 실제로 윤 씨는 회사 근처인 단칸방에 살았다는. 그리고 월급도 전부 다 부인이 가져가고. 예,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공범들이 윤 씨를 피해자화 해갖고 모든 어떤 경제적 이득을 빼앗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이 보험을 들게 하고 이런 형태가 반복된 것이 아닐까라는 거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우, 진짜 무서워요. 근데 어쨌든
검찰 수사 도중에 이은혜와 조현수 도주를 해서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런데 지난 4개월 동안에 생활 흔적이 없나 봐요. 카드 사용 흔적도 없고 전화 흔적도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보통 신창원의 도주가 이제 제일 길었죠. 우리나라에서. 뭐 그전에 길었지만 대표적인 부분 6개월 정도 넘었는데 신창원은 그전에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던 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이거 남자 혼자는 보통 산을 돌아다니면서 도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커플이 돌아다니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고 여자 혼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추적 경로 자체가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둘이 움직일 것인가, 하나가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이은혜의 그 행동 패턴 자체가 자기 걸 이용하지 않고 남의 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윤 씨의 것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일종의 다른 사람의 기생해서 행동하는 패턴을 가졌다고 하면 지금 이은혜의 행동 패턴과 지금의 도주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의 지금 추적팀도 이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은혜가 2010년 이전에 관계했던 남자들의 주요 행동 동선을 추적해야지 찾을 수 있는 거고 분명히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꾸로 된 거는 지금 검찰 쪽에서 그렇게 하다가 못 찾으니까 경찰 쪽으로 좀 도움을 청했다고 하면은 경찰은 추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 특이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수법은 그거 같아요. 같이 갔던 여러 목격자들을 이제 놔두고 일부러 그 남편을 그렇게 수용도 못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을 물에다 밀어 넣은 다음에 밀어넣은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뛰어내리게 한 뛰어내리는 다음에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려는 거를 뭐 구조를 안 했다 이제 예. 이런 얘기 나오는데 부작위, 예. 그러면은 나중에 만약에 사고가 나서 이제 정말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 목격자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람의 진술이라고 해서 훨씬 더 경찰에서는 가치를 많이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자기보다는 더 목격자라는 사람을 동원시켜서 경찰을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 그게 것 좀 같습니다. 치밀해 보여요. 그런 예. 계획이. 그게 전 예전에 했었던 여러 가지 행동에 성공했던 경험이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하게끔 만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저는 그 중에서 그 남편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남편이 카톡으로 부인한테 보낸 문자 보면은 야, 10,000원만 줘. 뭐 라면도 못 사 먹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멀쩡한 남자가 30대 후반에 게다가 대학 교육 받아가지고 연구직에 종사해서 뭐 연봉 6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던데요. 그런 남편이 왜 돈을 다 부인에게 보내주고 자기는 이상하게 살면서 10,000원만 줘, 뭐 해줘 이렇게 살죠? 왜? 보통 그래서 이 사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쉬워요? 예, 쉽진 않고요. 이게 전문적인 기능이 필요하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리플리 혹은 뭐 보통 미니하우젠 같은 이 다양한 그 증후군의 기법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엄여인 사건이 이제 이게 뭐 유추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어떤 기재가 있었느냐? 있었죠. 왜냐하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갖고 내가 너한테 뭘 해달래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비교시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계속 빗대갖고 계속 하면은 이게 상대적인 어떤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자신의 말을 듣게 만드는 이게 심리적 수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왜 그 조연수가 중요했냐면 그것을 작동시킨 기재로서 조연수가 작동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이은혜가 혼자 윤 씨를 가스라이팅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는 못 혼자는 안 하고. 되는 거고 나이 차이가 11살, 12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조연수가 그 일종의 연하남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심리적 반복을 했다고 하면은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6개월 안에 보통 빠른 경우는 3개월이고 길면 1년까지도 이 기제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야, 특이한데요. 어쨌든 이은혜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은혜는 도대체 어떤 여잔가? 이은혜가를 네. 파악해 보려면 전과가 6범이라 그러고요. 20년 전에 그 러브하우스에 나왔다면서요? 거기 나왔을 때의 그의 언술 그리고 그것을 파악했던 방송국 사람들의 언술 그것을 파악했던 주변 사람의 언술을 역추적해 보니까 실제로는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상당히 사람을 쉽게 속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부터.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보통은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상당히 고마워하고 99%는 그렇죠.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 사람은 사람을 쉽게 속일 수 있고 특히 이제 언론에 노출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얼마든지 내 의도대로 조종할 조정할 수 수 있다.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놓고 제보를 한 거죠. 그렇죠. 자기 보험금을 안 준다. 예. 보험회사가 이러면서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를 더 돋보이게 하기 그래서 위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용해서 보험사를 압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그것이 자충수네. 자기 덫이 된 거죠. 옛날에 러브하우스라고 하는 집 고쳐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수혜를 받은 한 여학생, 당시 여학생이었죠. 그렇죠. 여학생으로 13살. 나왔을 때 되게 앳되고 정말 순진하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한 20년 지난 이제 보니까 완전 잘못된 길에 지금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이렇게 나쁜 행동을 벌였다고 지금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데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도 좀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리플리나 이제 미니하우젠 비슷하게 들어가면 미니하우젠. 당연히 이제 그 반사의 인격 장애가 당연히 나타나죠. 근데 그러면 이 여자분하고 같이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끌어주는 이 조현수 씨, 이 사람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는 무슨 관계예요, 둘이는? 이은혜가 주고 조현수가 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통 이런 조현수 경우는 종이에요? 예, 다 주인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은혜가 주인이고 조현수가 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남녀 관계 보통 보면 뭐 애정이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 손해보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 의존형. 하는데 예, 예. 그게 바로 애정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바로 종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종의 역할이고 의존형 역할을 하고 상대방은 이 좀 위에 있는 위치에서 이 사람을 지배적 역할을 지배하고 하고 예. 이런 거가 이게 많아요. 하나의 페어죠. 쌍으로 움직이죠. 그게 이런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갖는 남녀 관계가 많아요. 그건 이제 보통 상당히 일종의 계층적, 계급적 형태의 애정 관계가 있는 이런 어떤 차별이 좀 심한 사회권, 문화권에는 그런 것이 많죠. 우리 PD님은 뭐, 아이, 둘이서 너무 안 잡히니까 혹시 둘이서 자살한 거 아니냐 이런데 제가 보기엔 절대 자살할 인물들은 아니고, 심리적 특성상 이은혜의 특성은 죽지 않습니다. 예, 절대 죽을, 남을 죽일지 않죠. 자기 절대 못 죽는 사람인 것 같고, 혹시, 도피 생활을 누군가 도와주고 있거나, 근데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아직 나오지 않은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이제 한 명 뭐 있네, 없네, 그러고. 이 둘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이은혜의 과거의 행동 반경을 찾아야 되겠죠. 과거 행동 반경? 예, 왜냐하면 그때도 비슷한 행동을 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 행동 반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가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는 보통 오히려 가까이 있다. 사람 사이에 숨는 범죄자가 있고 사람 바깥에 숨는 범죄자가 있는데 네. 사람 바깥에 숨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의 얼굴 형태라든가 이것을 드러내는 어떤 패턴을 보면은 네. 그건 사람 속에 숨으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면은 사람 많은 곳에 있죠. 아, 오히려 이 사람은 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사물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제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그리고 거예요. 자기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 그렇죠? 예. 왜 내가 이것들이 나를 왜 이렇게 해? 이러면서 속으로는 아마 욕을 박아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분개하고 있겠죠. 네, 분노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상대로. 자, 좋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또 이은혜 씨 지금 사건까지 좀 다뤄봤는데요.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우리 베프하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이슈 3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